원장님,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 있잖아요. 딱지 안 쳐서 10번 받을 필요 없다고 하신 그 영상. 아, 네, 왜요? 거기서 사람들이 엄청 물어보던데요? 무슨 레이저인지 한번 알려주세요. 아, 레이저 이름을 안 말했구나. 피디님 혹시 인스타 릴스 아니면 유튜브 쇼츠 이런 데에서 딱지랑 듀오덤 같은 거 이렇게 싹 벗기면서 색소가 같이 호로록 벗겨지는 거 보셨어요? 오, 본 것 같아요. 그쵸? 네. 그거 광고 아니에요? 아, 그거 광고 아니에요.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건데 쓰면은 딱 그렇게 벗겨져요. 피디님 이제 얘기 많이 했으니까 흑자는 뭔지 알죠? 네, 원장님이 맨날 말씀해주시는 거 그거 있잖아요. 반점 같은 거. 아, 맞아요. 네. 원래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거 다 김인 줄 알고 와가지고 막상 볼 때 이거 흑자예요 하면은 사람들이 흑자가 뭔지도 잘 모르셨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피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 많아지면서 흑자 정도는 이제 많이들 아시더라고요. 이렇게 흑자를 포함해서 한 번에 제거를 할 수 있는 색소가 있고 그렇지 않고 여러 번 하셔야 되는 색소가 따로 있어서 오늘 그거를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. 보통 이런 얘기 하면은 한 번에 뺄 수 있는 레이저는 뭐뭐 레이저입니다. 대신에 주의할 점은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거는 한 번에 안 빠져요. 이런 얘기 하면은 앞에 부분만 쏙 듣고 그냥 바로 영상 끊고 피부과 가셔서 이 레이저 해달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꼭 무슨 레이저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색소,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받았을 때 효과가 정말 좋은 색소인지 주의사항도 정확하게 듣고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병원을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. 스킵하지 마시고 빠르더라도 2배속 정도로 그냥 들어보세요. 그림을 그려가면서 오늘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우리 피부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피부는 이렇게 총 3층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. 이 부분이 표피층, 그다음 이 부분이 진피층, 그리고 이 아래가 피하 지방층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우리 피부의 색을 결정을 하는 이 색소를 만들어내는 공장은 이 표피랑 진피 사이에 있는 이 얇은 막에서 이 기저막에서 공장에서 색소가 만들어져서 이 위쪽으로 색소가 이렇게 만들어져 올라오게 됩니다. 근데 이 색소 공장이 너무 과하게 일을 해서 색소를 많이 만들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반점 같은 게 생기게 돼요. 이게 과하게 이쪽에 계속 켜켜이 쌓이게 되면은 흑자나 주근깨 이런 양성 종양들이 되는 거예요. 양성 종양이라고 하면은 뭐 피부 암 같은 그런 종양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암이나 이런 걸로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흑자는 양성 종양이라서 피부 암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. 아무튼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색소들은 다 요 표피층에 있는 요 층에 있는 색소들이에요. 이렇게 표피층에 있는 색소들은 특징이 이 피부 얕은 층에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하얀 종이 밑에 뭐 까만 물체가 있으면 잘 비치죠? 그것처럼 경계가 또렷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. 그래서 이 표피 중에 어떤 색소가 보통 있냐 하면은 흑자라든지 주근깨 뭐 이런 녀석들이 대부분 있어요.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잡티라고 해요. 잡티는 사실 이렇게 학술적인 뭐 의학 용어는 아닌데 우리는 보통 이것들을 잡티라고 하죠. 그래서 이런 잡티, 흑자, 주근깨 이런 녀석들은 한 번에 싹 없앨 수 있어요. 그 피디님이 아까 봤다고 했던 이렇게 테이프 얹었다가 싹 벗기면서 이렇게 반점도 벗겨지는 그 레이저 있죠. 그 레이저가 이제 리판 레이저라고 하는 레이저인데요. 이게 워낙 효과가 극명해가지고 그렇게 피디님처럼 보고 과장 광고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정말 원리가 되게 정교하고 세밀한 레이저예요. 너무 깊게 원리까지 파고들면은 설명이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쉽게 설명을 짧게 해드릴게요. 피디님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? 이게 뭐냐면 피부과 레이저에서 근간이 되는 내용이에요. 어떤 파장이 어떤 성분의 흡수가 잘 되는지 이거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까맣게 이렇게 멜라닌이라고 써있는 선이 있죠. 이게 우리가 지워야 하는 우리 얼굴에 있는 색소 조각들이에요. 우리가 레이저를 쏠 때 색소를 즉 멜라닌을 타겟을 해서 없애려고 하는데 다른 뭐 피부 조직 여기 있는 뭐 물이나 아니면은 혈관 이런 것들을 건들지 않고 색소만 좀 선택적으로 잘 흡수시키려고 해서 찾아낸 파장대가 여기 있는 532, 755, 1064 뭐 이런 대표적인 파장대들이에요. 근데 이 중에서도 아까 얕은 층에 있는 색소에 훨씬 효과가 좋은 파장대가 7호,
그리고 오삼이 이렇게 두 녀석이었는데 이 둘 다 흑자에 되게 효과가 좋기는 한데 흑자 크기가 좀 크게 되거나 아니면 좀 깊이 있는 색소가 섞여 있으면은 흑자가 약간 얼룩덜룩하게 빠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어요. 이게 대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냐면요, 표피랑 진피 사이에 이 색소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했잖아요. 이 공장이 일자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, 이렇게 능선처럼 어디는 깊고 어디는 위에 있고 뭐 이렇게 위치하는데, 우리가 이 표피에 이제 색소를 싹 날리는 레이저를 쏘게 되면요, 어떤 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만약에 색소가 있었을 때 이 부분이 싹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요 아래에 남아있는 요 부분들은 까맣게 점점이 이렇게 남아있겠죠. 그래가지고 요거를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흑자가 있던 자리에 이런 식으로 얼룩덜룩하게 흑자가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찾아낸 게 755 말고 나머지 하나, 532가 조금 더 색소에 훨씬 흡수가 잘 되는 파장대라서 이걸 써보면 어떨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낸 거죠. 근데 이 532는 아까 그 사진 보면은 알듯이 멜라닌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많이 건드려요. 대표적으로 혈관을 건드려서 색소 침착이 남고 이렇게 흉해질 수도 있어서 옛날에는 많이 안 썼던 녀석인데요.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. 순간적으로 피부 밑에 있는 혈관을 차갑게 냉동을 시켜서 혈류를 차단하고 그다음에 색소를 딱 때리면은 색소 밑에 있는 혈관이 확 화를 내기도 전에 색소를 이미 치워버리는 거지. 이해하셨나요? 뭔가 어렵지만 이해가 된 것 같아요. 이 532 파장대는 755 파장대보다 거의 3배 이상 흡수도가 높아요. 그래서 755처럼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빠지지 않고 색소에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말끔하게 제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혈관을 차단을 해서 딱 흑자만 제거를 하는 시술, 이거를 VSLS 시술이라고 해요. 그 대표적인 레이저가 말씀드린 리판 레이저고, 그래서 웬만한 흑자나 주근깨 이런 표피에 있는 애들은 한 방에 다 없앨 수 있어요. 어쨌든 최근에 나오는 레이저라서 효과가 더 좋다는 말씀이시네요. 무조건 최근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긴 한데 기존의 방식이랑 좀 다른 방식을 써서 확실하게 표피에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. 저도 이 장비 좀 살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장비 가격이 좀 많이 나가서, 근데 워낙에 드라마틱해서 저는 이 장비 드렸습니다. 꼭 써봐야겠네요. 많이 써주시면 저야 감사하죠. 근데 이게 무조건 만능은 또 아닌 게 몇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. 레이저 받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었어요? 정확히는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. 이 레이저는 이 레이저를 받고 나서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레이저거든요. 오늘은 너무 주의사항 길어지면 안 보실 것 같으니까 딱 2개 정도만 강조드릴게요. 첫 번째는 듀오덤. 반드시 2주 동안은 꼭 붙이고 계셔야 돼요. 이 2주를 제대로 못 채우고 중간에 듀오덤이 벗겨지기라도 하면은 진짜 그때는 재앙이에요. 이게 원리가 강한 세기로 이 표피를 날려버리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표피가 다시 재생이 되는데 최소 2주 정도 시간이 걸려요. 그 기간 동안 뭐 듀오덤이 만약에 떨어져서 피부에 마찰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색소가 덜 빠진 것처럼 번진 자국이 남게 돼요. 착색이 남는 거죠. 그래서 절대 떼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표피 아래에 진피에 색소가 조금 더 같이 있으면은 그 색소들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. 아까 말했죠. 이 532 레이저는 표피만 없애는 거라고. 근데 이 표피 밑에 진피에도 원래는 색소가 없어야 되는 건데 색소가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이 표피 색소가 싹 거쳐지면서 밑에 있는 색소가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진피층에만 색소가 조금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진피 색소를 없애는 뭐 레이저 토닝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연장을 같이 하시면은 진피 색소가 없어지는데 굉장히 시간이 짧게 걸리게 됩니다. 이거를 의학 용어로 사실 윈도우 테크닉이라고 해서 진피 색소를 없애려면은 표피 색소를 먼저 싹 날려주고 진피만 공격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, 이 리판 레이저가 그렇게 윈도우 테크닉을 만들어주는 거죠. 한 번에 받을 때 같이 받으면 되겠네요. 한 번에 하면 또 안 돼요. 동시에 하게 되면은 너무 강한 세기가 돼서 염증이 생기거나 이제 탈이 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리판 레이저 받고 어느 정도 있다가 토닝 레이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? 그거는 또 개인차가 있기는 한데 시술하고 바로 들어가지는 않고 듀오덤을 뗐을 때쯤, 그때쯤부터 진피색소를 처리를 하게 되죠. 그래서 보통 시술하고 2주에서 3주 정도 뒤부터 치료를 진행을 하고 3달이 넘어가면 안 돼요. 완전히 새살이 다시 차오르기 때문에 윈도우 테크닉이 효과를 못 봐요. 듀오덤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? 듀오덤이 만약에 떨어졌다, 당황하실 필요 없고 새 듀오덤으로 붙이면 돼요. 떨어지자마자 그런 재앙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떨어지고 나서 그걸 방치를 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. 그러면
그러면 화장은 해도 되겠네요. 화장하고 벚꽃 끼면 되겠네요. 그거는 안 돼요. 주기적으로 이 듀오덤을 뗐다가 붙였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자극이 굉장히 많이 돼요. 듀오덤이 접착력이 강한 편이라서 이거를 떼면서 피부에 마찰이 생기고 해서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억지로 떼지 마시고 접착력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벗겨지거나 했을 때만 새로 붙이시고 해주셔야 돼요. 그럼 되도록 화장은 안 하고 물세수 정도만 하면서 지내야겠네요. 사실은 뭐 엄격하게 말하면은 화장도 못하게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것까지는 어려우니까 기초 화장 정도 하시고, 그리고 이제 너무 강한 클렌징을 피하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유분기가 강한 색조 화장은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듀오덤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, 듀오덤 알러지 있으신 분들 있죠. 많은 분들이 점 빼고 듀오덤을 붙였는데 피부가 너무 가려워서 이거 오래 못 붙이겠어요 하시는 분들 병원 많이 오시거든요. 근데 다 보면은 이 듀오덤 테두리 부분이 붉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가렵거나 이래요. 그거는 듀오덤 알러지가 아니라 듀오덤 주변에 이렇게 화장품이나 뭐 이런 때 같은 게 껴가지고 거기에 이제 세균이 늘어나면서 뭐 자극 접촉 피부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. 듀오덤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듀오덤 모양 그대로 빨갛게 그쪽이 붓고 가렵고 하세요. 그럼 이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화장을 하고 세수를 해도 잔여물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. 듀오덤 주변 테두리에 있는 그 잔여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억지로 긁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물 세안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약한 클렌저, 뭐 대표적으로 뭐 클렌징 밀크, 클렌징 워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하루에 한두 번씩만 세안을 하시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니까 너무 그렇게 그쪽을 긁거나 하시는 게 훨씬 더 안 좋아요. 그리고 너무 여기가 가렵고 하시다 하면은 뭐 아예 병원에 오셔서 피부염 연고나 아니면 먹는 약 이런 거를 같이 드셔도 되고요. 피디님, 오늘은 좀 흑자 레이저, 리판 레이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? 레이저 설명은 좀 어렵긴 했는데 결국엔 효과 좋다고 하시니까 한번 받아봐야겠어요. 뭐 나중에 주근깨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때는 한번 추천드릴게요.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. 안녕.